네, 안녕하세요. 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응용역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료의 탄성 고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어, 탄성 고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그마 입실론 그 곡선을 가져왔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탄성 고동은 응력 변형률 관계가 보통 직선으로 나타나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개수, 그 변형률과 응력의 개수가 지금 여기는 탄성 개수이고요. 영스 머듈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탄성 고동이 응력 변형률 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항복 강도를 넘어서서 여기 변형 경화의 구간이고, 여기는 극한 강도, 이 부재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킹이 발생하고 파단이 일어나는 이런 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크리프는 응력이 작용하고 이후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변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이다. 네, 이거 맞는데요. 그 크리프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응력이 작용을 하고 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응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계속 그 물체는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크리프라고 말합니다. 3번 재료가 항복한 후에 작용하중을 모두 제거한 후에도 남는 변형을 영구 변형이란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가령 응력, 외력이 작용해서 물체의 내부에 어떤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 항복 강도가 있습니다. 이 항복 강도를 넘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서 응력을 제거한다. 그 외부에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 힘이 제거가 되더라도 그 변형이 남게 됩니다. 즉 탄성 구간에서는 뭐 외력이 지우개가 많이 크네요. 외력이 작용하던 외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면 다시 탄성 변형을 통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데, 만약에 항복 강도를 넘게 되면 외력이 작용하던 외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요만큼의 변형이 남게 됩니다. 요걸 이제 영구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포화성비는 축하 중이 작용하는 부재에 행방형 변형률에 대한 축방형 변형률의 비가 아니라, 이건 정의인데, 그 축방형 변형률에 대한 행방형 변형률의 비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삭제 다 지워주고요. 자, 2번 위의 그림과 다음과 같이 임의의 형상을 갖고 단면적이 A인 단면이 있다고 합니다. 도심축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X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가 IX1이라고 합니다. 그럼 1이만큼 떨어진 IX2에 대한 2차 모멘트 IX2는 무엇일까요? 를 물었습니다. 그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성질은, 단면 2차 모멘트는 I0 플러스 AD제곱이라는 성질이 있죠. 이게 뭐냐면 가령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여기가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을 지나는 축이고,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이 물체의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I0라고 하면 도심 말고 임의의 축 X축을 지나는 X축에 대한 요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 IX는요, I0 플러스 단면의 면적 곱하기 D제곱, 여기서 D는 도심과
x축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보드 지우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ix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i0라고 하면 ix1은 i0 플러스 ad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해야 하는 ix2는요 i0 플러스 a 4d 제곱이 됩니다. 왜냐면 2d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선지가 ix2를 ix1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i0 플러스 ad 제곱 플러스 3ad 제곱으로 얘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여기서 i0 플러스 ad 제곱이 ix1이죠. ix1 플러스 3ad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호구조물에 집중하중과 삼각형 분포하중이 작용한다. 이때 지점 A와 지점 B에 발생하는 수직 방향 반력 RA와 RB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서 모멘트 평형이나 힘 평형으로 풀어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한번 해주면요. 여기서 어떻게 요 힘이 여기 지지하고 있는 지지점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해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요 힘 F1, F2라고 하면 요 F1, F2를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가령 RA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세워주면 6F1 플러스 11F2는 16RB 해서 RB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F1과 F2만 구하면 쉽게 문제가 풀어지는데, F1과 F2를 구하면 그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이 부분만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3m, 3m, 1m, 1m 이렇게 되고요. 113 여기 5kN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 삼각형의 분포하중은 요 면적이 4, 3, 12 나누기니까 6kN이죠. 그럼 6kN이 도심에 작용하니까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지점에 6kN이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길이는 요만큼이 4m겠죠. 4m. 그러면 지금 6kN과 5kN을 힘을 이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6kN는 지금 거리비가 1대 4죠. 그러면 힘의 비는 4대 1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5분의 24 그리고 5분의 6으로 작용할 거예요. 5kN은 거리비가 지금 4대 1이죠. 그럼 힘은 1대 4로 분배될 겁니다. 그러면 1,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삼각형 여기 핀 지지에 작용하는 힘은 5분의 29가 될 거고요. 롤러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 힘은 5분의 2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 아래 방향으로 5분의 29가 작용한다. 롤러에서는 힘이 5분의 26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 나왔고 F2 나왔죠. 그러면 RB 구해주면 됩니다. RB는 16분의 6에다가 5분의 29였죠. F1 5분의 29 플러스 16분의 11 곱하기 F2는 5분의 26이죠. 이거 계산해주면 RB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해주면요, 여기 8분의 3, 얘는 8분의 13이 되고요. 바로 40분의 3이 6, 39, 27, 87 플러스 11 곱하기 13은 130에 13을 하나 더 더해준 거죠. 143. 그러면 150 플러스 80이니까 230 나누기 40은 4분의 23 해서 RB가 4분의 2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RB 다 4분의 25, 4분의 21, 4분의 19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럼 답은 3번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RA는 뭐 전체 작용하는 힘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5분의 55죠? 5분의 55, 5분의 55는 RB가 지금 4분의 23이라 했으니까 플러스 RA를 통해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구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와 분포화 중 집중화 중에 작용하고 있는 캔틸레버가 있다. 그때 전단력도 또는 힘 모멘트의 대략적인 형태로 적절한 것은, 대략적인 형태를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단력도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모멘트 선도죠. 모멘트 선도. 걔는 이제 모멘트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얘를 그리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단순보가 있고요. 단순보가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저는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쭉쭉 해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여기서 만약에 X를 뽑으면 윗방향이죠. 위의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아래 방향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위 방향이죠. 그럼 다시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0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X를 뽑으면 요 윗방향 힘에다가 거리 X를 곱하니까 X에 대한 1차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아랫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니까 이게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반대 방향으로 또 X를 뽑아서 생각해 보면 다시 1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해서 결국에는 BMD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저는 그리거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개념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럼 4번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번을 한번 풀어보면 빨강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빨강색, 빨강색.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X를 뽑을게요. 그러면 힘 모멘트가 뭐 어떻게, 여기가 얼마의 힘 모멘트 MA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단력 VA가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적인 거니까 뭐 모멘트가 있다가 여기 B점에 작용하는 이 점 모멘트에 의해서 모멘트는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 모멘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모멘트 선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모멘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 B점에서 마이너스만큼의 모멘트가 더 생기게 돼야 돼요. 근데 3번은 지금 모멘트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그림이 됩니다. 전단력도를 보면 VA가
V의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으나 일단 전단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B점에서 어떤 전단력이 뭐 이런 식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하고 있지 않죠. 어떤 전단력의 변화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단력은 VA만큼 일정하게 가다가 B점에서도 일정하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 B점에서 어떤 그 전단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도 전단력이 변화가 있고 4번도 전단력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 다 틀린 전단력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양단에서 각각 x만큼 떨어져 있는 B점과 C점의 내부 힌지를 갖는 내부 힌지를 보면은 어떻게 푸냐면 뭔가 이 힌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겠다. 요렇게 힌지를 분리해주고 또 요렇게 해서 분리해줘서 해석을 해줘야겠다. 분리해서 해석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부 힌지를 갖는 보에 분포화 중 W가 작용하고 있다. A점 고정단 모멘트의 크기, A점에 작용하는 고정단 모멘트의 크기와 중앙부 E점에서의 모멘트 크기가 같아지기 위한 X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거 이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떼서 생각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고 W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여기 2점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전체 길이 L에서 EX를 뺀 값이죠. 요거는 이제 알아주면 되고, 그러면 길이가 L-EX다. 그러면 이 등분포 하중을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나타낸다면 뭐가 되냐? W L-EX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힌지에서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딱 정 가운데에 작용하기 때문에 W L-EX라는 등분포 하중을 2분의 1씩 딱 절반씩 받아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을 또 떼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캔틸레버로 볼 수 있고요. A점이고 여기 힌지가 있고 B점입니다. 여기가 X겠죠. 여기 거리가 X고, 그러면 요 힘이 그대로 여기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W L-EX 나누기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A와 ME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A와 ME를 구해주면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ME부터 구해볼까요? ME는 여기서 X를 뽑으면 2분의 W L-EX에다가 8 길이 X를 곱한 거죠. 거기다가 등분포 하중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은요,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X를 뽑아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미 이거는 딱 길이가 정해진 구조이기 때문에, 자, 팔 길이가 여기 나와 있죠. L-EX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힘 2분의 W L-EX에다가 곱하기 팔 길이가 L-EX의 절반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W L-EX W 마이너스 방향이죠. W 8 길이, 이 길이가 L-EX고 여기서 2점에 대한 8 길이는 2분의
L-2x의 또 절반이죠. 여기 길이가 L-2x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L-2x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L-2x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A는 힘과 팔 길이를 곱해주면 2분의 WL-2x의 x다 해서 얘네 둘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같다. 그러면 양변의 4를 곱해주겠습니다. 양변의 4를 곱해주면요, 양변의 4를 곱해주면요, 2W L-2x 곱하기 x 이꼴 4를 곱해주면요, 이거 없어지겠죠. W L-2x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4 없어지겠죠. W L-2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도 제곱이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사라지니까 x는, 네, 제가 x를 먼저 풀어봤는데 지금 식이 하나 잘못된 게 있네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까지는 맞는데 WL-2x가 아니라 WL-2x의 절반을 나눠준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요 길이가 2분의 L-2x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4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WXL-2x는요, WL-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L-2x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WL-2x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얘네 둘이를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없어지고 양변 2를 곱하면 4WX는 WL-2x가 되고, 이런 거 W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6x는 L이 되고 x는 6분의 L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힌지가 있을 때는 분리해서 해석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분리해서 힘을 해석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힌지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서 힘을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힘을 해석해주고, 그럼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서 MA와 ME가 같다를 해서 모멘트를 구해주고, 이게 같다고 놓고 풀면은 답은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같으면 W나 L을 다 1로 두고 한번 풀었으면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